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동영이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프로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우선 윈도우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는 매우 작은 프로그램으로서 윈도우를 동작하고 제어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단축키와 방법들을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스탠드얼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단순히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작은 개구리 아이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마우스로 우클릭을 하면은 또 여기 작은 메뉴가 나타나게 되죠. 우선은 몇 가지, 5가지만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가지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캡슬락, 그리고 클릭 후 드래그.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윈도우를 하나의 창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마우스를 이 타이틀 바로 움직인 다음에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야 되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약간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단순히 캡슐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즉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이 윈도우 창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캡슐 키만 누르고 있는 상태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타이틀 바로 마우스를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오른쪽 면이나 아래, 왼쪽,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의 반 크기로 되고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전체 화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전체 화면을 안전체 화면으로 만들려면은 또다시 이제 드래그를 하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캐스락을 누른 상태에서 또 잡아당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코너로, 각 모서리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4분의 1 크기로 윈도우 창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캡스락 더하기 그리고 우클릭 후 드래그, 즉 이것은 윈도우의 크기를, 즉 창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것인데요. 이 창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작게든 크게든 조절을 하려면은 요 끝에를 잘 조준을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은. 이게 너무 작거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모로 귀찮고 약간 참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캡스락을 역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됩니다.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위아래,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클릭해서 하게 되면 우클릭이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마치 무슨 헤엄치는 생물 같죠? 바닷속의 오징어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마우스 스크롤을 빠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캡슐락 키를 역시 누른 상태에서 휠 스크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다란 문서가 있습니다. MCH의 이제 위키피디아 페이지인데요. 그냥 보통 스크롤 하게 되면은 조금씩 가기 때문에 여러 번 스크롤을 해야 되게 되죠. 따라서 이게 귀찮고 그리고 또 오래 걸리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캡슐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을 하게 됩니다. 자, 속도가 우선 한 단계 빨라졌습니다. 만약 캡슐락을 두 번 누르고 그 다음에 역시 누른 상태로 붙잡고 있는 다음에 스크롤로 내리고 올리게 되면은 이제 더 빨리 하게 되고요. 세 번 누르면 더 빨라집니다. 이제 레벨 3가 되는 거죠. 레벨 3. 네 번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빨라집니다. 훨씬 빨라지죠? 자, 그럼 이거를 엑셀에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엑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정말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 탭에서 그냥 스크롤 하게 되면은 정말 수십 번 해야지 그나마 500행, 600행, 700행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요. 캡스락 한번 누른 상태에서 한번 올리면은 이제 훨씬 빠르죠. 캡스락을 이제 두 번 눌러볼까요? 네, 레벨 2입니다. 더 빨라졌습니다. 캡스락 3번. 훨씬 빨라졌죠? 캡스락 4번을 해볼까요? 네, 진짜 훨씬 빨라졌습니다. 네, 잘 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했고, 자, 다섯 번째를 해봅시다. 보통 음량 조절을 할 때 여기 트레이 아이콘에 있는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직접 음량을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시 또 귀찮게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윈도우 키를 역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또 위아래로 스크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량이 이렇게 조절이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조절이 아니라 미세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키 하나를 더 누릅니다. 윈도우 키 하나랑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마우스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한 칸씩 매우 미세하게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노래를 틀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음량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줄이고 키우고 지금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입니다. 자, 미세하게 조절을 해볼까요? 미세하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많이 내려볼까요? 그리고 올려보죠. 한 칸씩. 네, 아주 잘 되죠? 진짜 정말 작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이 아니죠. 모든 이제 이 쇼트컷 리스트를 다 보고 싶으시다면, 단축키 리스트를 다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About Korean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아직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도움말이 뜨게 되죠. 근데 하지만 이거를 꼭 우클릭으로 해서 할 필요 없이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캡스락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음표 키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도움말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 게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그 캡스락 그리고 클릭 후 드래그 이 창을 움직이는 그게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게 됩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좀 더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에는 이제 탭 이동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이 크롬 브라우저처럼 지금 여기 탭이 많이 있는데요. 이 탭을 이제 이동을 할 때 마우스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컨트롤이랑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로 또 위로 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금방 이 탭들 간에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에서도 역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올렸다가 휠 마우스를 올렸다가 휠 마우스를 내리면 이렇게 탭들을 쭉 이동해 갈 수 있죠. 아까 전에 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창을 최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을 최소화를 할 때 Alt 키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됩니다. 즉 굳이 이 최소화 버튼을 클릭할 필요 없이 이 창에 아무데나 마우스를 놓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창이 이렇게 다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든 게 다 됐죠? 자, 이제 탭은 어떻게 닫을까요? 탭을 닫을 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또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만약에 이 윈도우 창, 즉 이 크롬 전체를 닫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즉 탭 하나하나를 닫는 게 아니라 이 탭 3개가 한꺼번에 닫아지도록 이 윈도우 창 전체를 닫을 건데 이렇게 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에 꺼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탭을 끄고 윈도우 창을 끄는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 한국의 이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MSI 코리아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이 팝업 창이 참 방해되는 이것들 이제 우리는 항상 끄고 싶은데요. 이 X 버튼을 가면서 클릭할 필요 없이 자, 준비되셨나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클릭으로 클릭 하면은 마치 좀비 나오는 그 슈팅 게임에서 이렇게 총을 쏘듯이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창을 닫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팝업도 닫고 이 MSI 창도 닫죠. 그리고 이 창을 이제 마우스로 아까 쉽게 움직이고 쉽게 리사이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아까 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마우스를 안 쓰고 심지어 키보드로만으로도 움직이고 창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움직이는 걸 한번 해보죠. 움직이는 거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캡스락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은 직접 창의 위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창을 화면 끝으로 한 방에 움직이고 싶으면은 캡스락이랑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또 방향키를 누르게 됩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니 위, 오른쪽, 아래. 네, 그렇죠? 한번 이제 우선 가운데로 또 옮겨 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창의 크기를 조절을 해보자. 창의 크기를 조절을 할 때는 윈도우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방향 키를 누르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창을 크게 하는 방향이고요. 창을 작게 조절을 할 때는 한 키를 더 누릅니다. X키인데요. 그러면 윈도우, Alt, X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 키를 역시 누르면 아래, 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은 창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리고 또 이 창의 크기도 그 화면의 끝으로 한 방에 이렇게 쭉 늘어나게끔 커지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윈도우,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역시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아래로 누르고 위로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쫙 커지게 되고, 오른쪽을 누르고 왼쪽을 누르면 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창의 크기도 조절을 하고 창의 위치도 이제 움직일 건데, 그거를 키보드로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캡스락이랑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방향키로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그대로 누르게 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창의 크기가 스크린의 반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3분의 1, 3분의 1이 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를 2번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키를 2번 누르고, 그리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또 캡스락 키도 역시 눌려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됩니다. 캡스락을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2번 누른 다음에 방향키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단지 캡스락이랑 컨트롤 2개를 동시에 2번 따닥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한번 2번 따닥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볼 거는요, 지금 파일 익스플로러 창이 여러 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창이 여러 개 있는데요, 크기도 좀 다 다르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크기도 좀 다르고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막 섞여 있고요, 막 다른 작업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엑셀도 하고 있었고 노트패드도 열어서 이렇게 뭐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폴더 창을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파일 익스플로러, 즉 폴더 창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지금 이 4개가 다 보이면 좋겠죠. 그럴 때 Shift F1을 누릅니다. F2를 누를 수도 있는데 F2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우선 Shift F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4개의 창이 한꺼번에 잘 보기 좋게 뜹니다. Shift F1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지금 활성화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창은 다 뒤로 가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것까지 뒤로 가게 됩니다. 즉, 3단계로 이제 로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Shift F2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그리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창이 많을 때 Shift F1과 F2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여러 폴더, 여러 경로가 열려 있을 때 우선 Shift F1을 눌러보죠. Shift F1을 누르면 쫙 이렇게 뜨죠. 너무 많으면은 Shift F1을 눌러도 이게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Shift F2를 누르면 그리드로 보기 좋게 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요거구나 본 다음에 다시 Shift F2를 누르면은 얘만 남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얘까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명도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투명도는 무엇이냐?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 시간인데,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채팅창으로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팅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하면은 남들한테 별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윈도우 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휠 버튼을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살짝 내려주면은 투명도가 좀 더 높아지고, 휠 버튼을 올리면은 점점 더 다시 잘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마우스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보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키, 알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로 이 꺾인 가로를 누르면은 조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참, 음량도 마우스로만 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할 수 있는데요. 음량도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휠 마우스로 올렸다 내렸다도 할 수 있지만, 키보드로 꺾인 가로를 눌러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미세하게 조절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 컨트롤 누르고 꺾인 가로를 누르게 되면은 미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노트북에는 보통 펑션 키랑 이제 음량 조절하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노트북이 아닌 경우에는 없죠. 그리고 이제 다른 키보드를 연결해서, 외장 키보드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에도 그런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 컨트롤을 활용해서 쉽게 이제 음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다시 투명도를 없애고 다 잘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이제 Always on Top이라는, 즉 항상 위에라는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창을 항상 위에 놓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창을 보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개가 항상 뜨게 하겠습니다. 항상 뜨고 이 엑셀을 창에서
엑셀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물론 이 엑셀의 크기를 이렇게 쉽게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끔 이 창의 그 크기라든지 포토샵처럼 좀 무거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항상 위에 뜨게끔 하고 싶어하는 창을 클릭한 후에 윈도우 키 A 키를 누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윈도우 키 A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두 창은 지금 항상 위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엑셀 창을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도 이 두 창들은 여전히 보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작성을 해도 안녕하세요, 영어 원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도 이 두 창은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항상 위를 끄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똑같이 윈도우 키 A 키를 누릅니다. 그럼 지금 이 노트패드는 그걸 끈 상태입니다. 메모장은. 그러면 이걸 엑셀을 클릭을 해볼까요? 엑셀을 클릭하면은 이거 하나만 남죠. 그럼 이것도 끄겠습니다. 윈도우 A. 자, 이제 꺼졌습니다. 모두 꺼졌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키보드로 뿐만 아니라 마우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때요.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키를 역시 누른 상태에서 단순히 마우스로 왼쪽 클릭을 하게 하면 됩니다. 왼쪽 클릭, 왼쪽 클릭. 지금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엑셀을 또다시 클릭을 해도 이 두 창은 여전히 항상 위에 떠 있게 되죠. 자, 이 항상 위를 또 끄기 위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되겠죠?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 클릭. 자, 이제 두 창에 이제 항상 끄기를 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북마크의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윈도우 시계가 있잖아요. 이 윈도우 시계가 있는데 윈도우 시계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띄워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저 윈도우 시계를 많이 클릭을 하게 되고 뭐 사람의 작업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종종 클릭하게 되는 그런 위치가 있을 경우에는 마우스 북마크로 그 위치를 저장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캡스락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 아무거나 누릅니다. 1부터 9까지요. 이 예에서는 1을 누르겠습니다. 1을 누르면은 지금 여기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마우스를 아무데나 놓고요. 그리고 캡스락이랑 1을 누르면 마우스가 자동으로 그 위치에 가서 클릭을 하고 다시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캡스락 1, 캡스락 1, 캡스락 1. 신기하죠? 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이 간단한 이 가이드는 이제 우선 끝났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것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캡스락이랑 물음표를 눌러서 여기서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한번 익혀보시기죠. 매우 편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 컨트롤이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면 아래 커멘트에다가 아무 코멘트나 의견이나 질문을 좀 달아주시고요. 저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진짜 정말 유용한, 진짜 우리의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주고 우리의 이 정신 건강을 많이 이렇게 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긴 동영상 가이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프로그 컨트롤 이용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